농경사회에서는 그 생산이라는 것이 네. 가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재생산 활동인 동시에 생산 활동과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앞가림만 할 정도면 되면 물도 길고 가서 밭도 갈고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죠. 가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네. 산업화 이후로 재생산의 영역과 생산의 영역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집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이 되는 활동들은 집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이를 키우는데도 훨씬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어요. 각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면 그 유익은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누리고 있지만 그 비용의 부담은 순전히 여전히 가정의 영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유익은 네.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최근에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이제 청년층들에게 비혼이나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 그 24세 취업준비생은 안 나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니까 안 낳겠다. 여러 가지 게 있어요.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것도 부모로서 죄 짓는 것이다. 청년 세대들이 저렇게 절망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아이를 낳을 동기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의식주를 내 혼자서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네. 국가가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국가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의식 부족하다. 속에서 네.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것처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젊은 층 사이에 아주 팽배해 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두 개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네. 출산율은 가장 최저이고 교육 수준은 가장 높아요. 이런 기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위 이것을 그러니까 인텐시브 마더후드 이데올로기라고도 하고 강화된 모성 이데올로기라고도 저희 사회학자들은 부르지만 상류층 전업주부들이 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일관된 주 양육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아이의 성장 발달에 항상 예민하게 그리고 헌신하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부모가 되고 특히 예. 이상한 엄마가 되는 환경 음.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